자, 단백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래 단백질 기능들은 요거는 뭐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백질 하면은 요런 기능을 한다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효소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효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RNA가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을 선택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음식 분자를 가수분해를 촉진을 시키는 애들이죠. 자, 그다음 방어 단백질 나와 있는데, 자, 항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켜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애들이고요. 자, 저장 단백질입니다. 저장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저장을 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단백질 속에 저장을 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달걀 흰자 있습니다. 자, 노른자를 우리 영양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걀 흰자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브알부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달걀에서 이제 우리 병아리가 되는 부분을 배라고 하는데 그 배를 위한 영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수송 단백질 나오는데, 자, 수송 단백질은 우리 앞에서 했어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 산소를 운반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 같은 거를 수송하는 애들을 수송 단백질 이러고요. 자, 호르몬 단백질도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인슐린 같은 경우에 이제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같은 단백질들이 호르몬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고요. 자, 생물체의 활성을 호르몬이 조절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수용체 단백질 되어 있는데 수용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또 잠깐 또 보고 왔죠. 그래서 어떤 화학 자극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포가 반응하도록 도와줄 때 수용체가 작용을 하게 되고 걔들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다른 세포들이 어떤 신경세포들이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신호분자를 감지해가지고 신경세포의 막 수용체가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그다음 수축 및 운동 단백질입니다. 요거는 아마 바로 다음 단원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 몸속에 이제 선모, 편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파동 형태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세한 섬유 같은 구조가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디네인 뭐 혹은 키네신 이런 애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또 액틴이나 미오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림을 이제 한번 봐두시고요. 그냥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애들이 수축 및 운동 단백질이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구조 단백질 되어 있는데, 자, 구조 단백질은 말 그대로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아니면은 케라틴은 머리카락이나 깃털 이런 것도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단 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곤충의 어떤 고치 아니면은 거미줄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애들은 결합 조직에서 섬유상의 어떤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런 것만 일단 보고 갑시다. 기본반이니까.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심화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르복실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기분자를 아미노산 이렇게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알파탄소 나와 있는데, 자, 알파탄소라고 불리는 중심탄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 그 다음에 R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소를 가지고 있고요.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글리신은 R그룹이 H라고 했죠. H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탄소가 비대칭 탄소가 아니에요. 즉 대칭입니다.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글리신은 나오게 됩니다. 글리신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글리신은 H로 그랬지만 원래는 R 장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R 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 아미노산들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L형 이성질체되어 있는데, 자, 생체 내 단백질은 모든 아미노산들이 L형 이성질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은 총 20개가 있는데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비극성을 가지고 있는 겹사슬,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겹사슬,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겹사슬입니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는 제가 그림은 안 그리고 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아미노산 치게 되면은 뭐 나무 위키나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구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세 글자명, 한 글자명 다 적어놨죠.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유료 회원들은 제가 PDF에 그림을 다음 페이지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조 다 외우세요. 글자명까지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하를 띤 겹사슬 해가지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산성, 연기성 돼 있는데 산성은 음전화돼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COOH가 있는데 산으로 수소를 내게 되면은 얘들은 COO-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음전화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R그룹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애 둘, 아스파르트산하고 글루탐산, 산으로 끝나죠. 이 둘 애들이 있고요. 자, 염기성으로 가진 애들은 NH를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신 혹은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여기는 띄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에서 생합성도 가능합니다. 아미노산은 꼭 음식물로만 섭취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들은 기본 골격 구조가 탄소로 다 되어 있죠. 따라서 탄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당으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이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3PG라는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피로부산까지 대사가 되거든요. 이 물질로 대사가 되는데 여기 3PG에서 이제 세린, 그다음에 피로부산에서 알라닌, 그다음에 발린, 유신이 나올 수 있고요. 요거를 얘들이 나오는 과정을 당이 부동돼 가지고 피로부산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해당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런 부산물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요로 빠질 수 있고 여기서 요로 빠질 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피로부산은 이제 이어가지고 TCA 회로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TCA 회로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건 뭐 하는 과정이냐면은 이 피로부산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GTP라는 물질로 바꾸게 되고 얘는 다시 우리 에너지 화폐인 ATP로 전환되게 됩니다.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참고로 해당 과정에서도 ATP가 나오게 됩니다. 뭐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 그냥 잠깐 뭐 하는 애들인지만 소개만 하고 갈게요. 어쨌든 이 TCA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요쯤에 이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정도의 옥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요, 얘들이.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자, 그 과정 중에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름 그냥 안 받아 적어도 돼요. 나중에 딱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얘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글루탐산, 그리고 다시 글루타민이나 그다음에 프롤린, 아르기닌 이런 물질로 전환될 수 있고요. 자,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로부터 아스파르트산. 자, 지금은 제가 풀네임 적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안 적을 거예요. 그냥 D 이렇게 적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아스파르트산은 다시 아스파라긴 아니면은 뭐 메티오닌이나 트레오닌, 그 다음에 라이신, 이소루신 이런 물질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나온 김에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이소루신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루신이라고 있습니다. 이소, 루신이 있는데 얘들은 나중에 그림 찾아보시면은 메틸기가 달리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분자량이 같습니다.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우연이긴 한데 요 글루타민하고요, 그 다음에 리신 얘들도 분자량이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요 참고로 기출된 겁니다. 다음 중 분자량이 동일한 아미노산은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이제 나중에 매스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요걸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아미노산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가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라서 분자량이 동일한 물질 글루타민, 라이신 이렇게 찍는 문제가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편히 감이 오시죠? 어떤 건지. 사실 요거를 풀려면은 얘들 구조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야 됐어요.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렇게 조합 있으면은 얘들 분자를 구조를 그린 다음에 얘들의 분자량을 다시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아미노산 중합체 한번 봅시다. 자, 아미노산은 뭉쳐가지고 이제 펩티드 결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탈수 반응을 거쳐가지고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펩티드 결합이라는 거는 인접한 두 개 아미노산의 물 분자가 제거돼가지고 탈스 반응으로 연결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아미노산들은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다이펩타이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에서 50개까지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51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얘들을 이때부터 단백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나와 있는데, 이런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끼리 이제 중합 반응으로 형성된 결합을 폴리펩타이드라 하고요. 얘들이 50개가 넘어가면은 단백질을 한다 했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아미노산이 쭉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단백질이라 합니다. 가지 구조가 없어요. 당이랑 다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들이 이제 선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꼬불 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꼬인 애들이 또 뭉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칠 수도 있고, 선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를 단백질은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단백질의 이제 시작되는 부위, 여기는 이제 앞으로 N-말단 이렇게 부를 거고요. 아미노 그룹이 있는 N-말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져 있겠죠. 공유 결합으로 다 이어져 있을 거고, 맨 말단은 COOH, 즉 C말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시작은 N말단, 그 다음에 끝은 C말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말단, C말단 이렇게 항상 가지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중간에 잘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잘리든 항상 여기는 N말단, 끝에는 여기서 잘리면 C말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백질의 구조, 즉 얘들이 접히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질 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히게 되고, 요 기능은, 단백질의 기능은 이런 접혀있는 구조 상태에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가 이제 정교하게 꼬이거나 접혀가지고 여러 가지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얘들이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걔들을 그냥 1차 구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미노산이 선형 사슬로 되어 있으면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1차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맨 처음 1차 구조가 밝혀진 거는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이 1차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맨 먼저 밝힌 게 인슐린이라는 뜻입니다. 필기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정교한 1차 구조는 물려받은 유전적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유전 정보라는 걸 배웠죠. DNA 내부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했습니다. ACGT의 염기들이 쭉, 염기 서열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유전 정보를 결정하게 되면은 얘들을부터 이제 메신저 RNA가 나온다 했고요. 자, 요거를 읽어가지고 이제 다시 단백질을 번역하게 됩니다. 즉, 요 염기 서열의 세 가지 사슬을 단백질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나중에 번역하게 돼요. 요거는 분자생물학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요 정도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DNA에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요걸 통해 가지고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자세한 과정은 뒤에서 배울 거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구조는 사슬에 위치한 아미노산의 곁사슬과 골격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 2차 구조와 3차 구조에 영향을 준다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선형의 아미노산이 있다 칩시다. 아미노산 사슬이 있을 때, 자, 얘들의 R 그룹이 서로 막 다른 것들이 막 달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R 그룹들이 서로 막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접힐 수도 있겠죠. 접혀가지고 R 그룹들이 서로 공유 결합을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배울 건데, 요 1차 구조의 사슬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구조와 3차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펩타이드 본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배웠죠. 그래서 공명에 의해 가지고 이중결합 C와 N이 생성이 되게 되고, 모든 원자가 평면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아미노산이 원래 탈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여기 뭐 예를 들어 N 그룹 있고요, C 있고요, COOH 있다 칩시다. 자, C와 O와 그 다음에 탈수 반응으로 OH는 날아가죠. 그 다음에 옆에 다시 N이 있고요, C가 있고요, 알파탄소가 있고, 그 옆에 다시 COOH가 있다 칩시다. 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아미노산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이 원래 공유 결합으로 붙는다 했죠. 탈수 반응 일어나면서 여기에 OH와 여기에 H가 만나가지고 탈수 반응으로 날아가고 얘들이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단일 결합인데 이중 결합이 생성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아니니까 일단 지우고요. 날아간 애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수소가 일단 이렇게 하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옥텟을 만족하게 팔 4개를 가지고 있죠. 이미 다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여기 수소 없습니다. 수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팔을 가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던 하나의 팔을 산소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는 원래 전기음 성도가 크죠. 그러면서 음전하를 가지고 여기는 약간 양전하를 가지는데, 자,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요게 그냥 요런 느낌으로 전자가 비편지화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쫙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니고 사실 약 한 1.5중 결합 정도 느낌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중 결합은 원래 평면이다 배웠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런 레조넌스, 아까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넘겨줬죠. 이런 레조넌스 해가지고 평면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간 충돌 해가지고 이제 리마찬드랏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심화도 아니고 여기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문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구조 이어가지고 이제 2차 구조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의 2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봅시다. 일단 C 그 다음에 다시 N,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N, 다시 C, N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N 말단이 있으면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그다음 하나만 더 그립시다. C 이렇게 하나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O가 있고 여기에 R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질소에는 다 수소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첫 번째니까 그냥 1 혹은 뭐 N번째로 합시다. 앞에 뭐 더 있으면은 N번째. 그럼 여기 있던 이 N번째 요 CO 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4,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냥 생각할게요. 하나 더 있다 치면은 걔의 여기 바로 옆에 이제 NH가 달려있겠죠. 이게 N 플러스 4입니다. 여기 수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말려가지고 입체적으로 여기 C에 O하고 N에 H하고 서로 수소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성을 하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말린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알파 헬릭스 혹은 알파 나선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자, 요소는 우리 앞에서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소 아니면은 계면 활성제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들도 양침해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자, 이런 애들은 수소 결합을 파괴해가지고 얘들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물질은 이제 상식적으로 수소 결합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알파 나선 구조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라이트 핸디드, 즉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 얘들은 뭐 알파 케라틴, 머리카락, 깃털을 구성하는 애였습니다. 자, 아니면은 트랜스 티레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그냥 캠벨에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얘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아마 처음 보고 그냥 마지막일 거예요.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자, 갑상선 호르몬 T4라는 애가 있습니다.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뭐 레티놀 이런 애들을 운반하는 혈장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프로테인 약자로 PTN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뭐 혈장뿐만 아니고 사실 뭐 뇌척수액 이런 데도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을 운반하는 단백질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TBG라고 부르는 애들, 티록신 바인딩, 즉 결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트랜스 티레틴. 자, 얘는 줄여가지고 트랜스 티레틴 해가지고 TTR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얘 이름을 티록신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티록신 바인딩 프리알부민 이래가지고 TBP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안 쓰는 용어라서 이제 트랜스 티레틴은 TTR이라 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부민. 이런 3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T4와의 결합력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혈장에서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알부민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생체 내 완충 작용 물질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탄산, 인산.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은 탄산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완충 능력은 인산이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알부민, 헤모글로빈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얘들은 혈액 내에서 단백질로 알부민과 헤모글로빈이 완충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베타 병풍 구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베타 병풍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폴리펩타이드 사슬 두 가닥 이상이 나란하게 놓인 거예요. 나란하게 놓여가지고 얘들이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애들이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있는 구조를 베타 병풍 구조다 하고요. 이 사이가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거미줄 그런 애들은 이제 실크 단백질이라는데 이런 섬유 형태의 단백질들에 많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보통 한쪽은 이쪽으로 가면은 한쪽은 이쪽으로 가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아미노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빼먹고 왔는데 알파 나선 구조 같은 경우에는 프롤린이나 글리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프롤린은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원래라면은 자, 여기 N이 있고 알파탄소가 있고 여기에 다시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질소가 원래 여기 R 그룹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요 아미노기하고 그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가지고 오각형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프롤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파 나선 구조에 요게 있게 되면은 자, 얘들은 지금 질소가 고리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결합을 하나 끊어주는 역할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헬릭스를 끊어주는 역할을 프롤린이 하게 되고요. 자, 글리신 같은 경우에는 R 그룹이 H다.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부터 계속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얘들은 자유회전이 좋은 겁니다. 뺑뺑뺑뺑뺑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H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파 나선처럼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유연해요. 그래서 글리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베타 병풍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글리신이 많이 발견돼요. 오히려 얘랑 알라닌 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R그룹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R그룹이 수소 혹은 메틸기인 글리신과 알라닌이 매우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R그룹의 크기가 작아서 얘들 둘이 가깝게 이렇게 붙게 좋게 만들고 또 이제 뭐 알라닌 같은 경우에 메틸기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소수성 상호작용에도 기여를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에서 발견되지 않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프롤린, 글리신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에서 많은 거는 글리신과 알라닌이 있다. 이런 거는 편입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차 구조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차 구조는 우리 헤모글로빈 말고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3차 구조가 맨 먼저 규명된 단백질이고요. 3차 구조란 뭐냐면은 이 곁사슬들 있죠. R그룹 곁사슬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해 해가지고 3차 구조 형태로 막 구부러지거나 애들이 접힌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들이 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있던 애들이 또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나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꾸불꾸불하게 덩어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단백질의 3차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X선 결정법이나 NMR 이런 거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X선 결정법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이런 단백질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결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X선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원자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X선이 이제 쨍 하고 쪼게 되면은 다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회절돼 가지고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요거를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회절 패턴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원자의 위치를 역으로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고 벽돌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빛을 쬐면은 뒤에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 그림자 모양을 가지고 여기서 빛을 쬐면은 여기 그림자가 나올 거고 여기서 쬐면은 여기 그림자가 나올 거고 반대로도 나오겠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모양을 유추하는 거 이런 거를 X선 결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요거를 단백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NMR 되어 있는데 NMR은 뭐 화학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핵 자기공명 이래가지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탄소 안에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플러스 N 구성되어 있는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사실 자석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한 자기장 안에 얘들을 넣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전파를 보내면은 이 원자가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다시 신호를 내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신호를 바탕으로 주위에 또 다른 원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사실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긴 할 텐데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파에 대한 특정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얘들의 위치를 서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거리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것, 그런 거를 NM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되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나중에 자세하게 화학에서 배우긴 할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얘들은 결정화가 필요 없어요. X선 결정법은 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NMR은 결정 필요 없이 그냥 용액 상태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단백질은 얘들을 분석하기가 쉽지만은 단백질 크기가 크면은 분석이 좀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3차 구조는 단백질 기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자, 아미노산들이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열을 가한다고 공유 결합이 쉽게 끊어지진 않습니다. 자, 1차 구조까지는 보존이 돼요. 자, 하지만은 지금 이런 구조들은 지금 대부분 뭐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다음에 이황화 결합, 이런 애들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황화 결합 빼고 공유 결합인 이황화 공유 결합 빼고 나머지는 열에 의해 가지고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걀 같은 거 우리 원래 액체 상태인데 가열하게 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머리카락도 우리 불에 갖다 대면은 꼬불꼬불꼬불하면서 3차 구조가 변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성 반응은 자, 열을 식힌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그 모양이 돌아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뭐 조금 회복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밑에 본 요 공유 결합 살펴봅시다. 이황화 결합.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시스테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스테인은 SHR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옆에 시스테인이 있게 되면은 얘들 둘 사이가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공유 이황화 결합이다. 황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브리치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기용매의 온도, pH나 염, 그 다음에 요소는 자, 여기 있는 요런 결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런 말이에요. 자, 얘가 얘로 이렇게 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되고 자, 서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발스 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은 소수성 결합이나 수소 결합에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거고요. 뭐 이온 결합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온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pH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발스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겠죠. 수소 이온 농도가 굳이 소수성 결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온 결합, 여기에 거의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소 결합,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에 크게 영향을 주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의 4차 구조 한번 살펴봅시다. 자, 4차 구조라는 거는 기능적인 단백질을 형성하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 있는 거를 4차 구조로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폴리펩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기능을 하는 거, 요거를 4차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 둘, 셋, 4개가 모여있다. 4개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2개 이상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4차 구조는 폴리펩타이드 소단위체, 자, 이런 덩어리들을 소단위체 이렇게 부릅니다. 소단위체의 집합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총체적인 단백질 구조이다. 얘들이 이제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지, 얘들을 이렇게 잊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비공유 결합으로 얘들은 서로 붙어 있어요. 소수성 결합이라든지 수소 결합 등으로 얘들이 서로 뭉쳐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다이설파이드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뭐 A 체인하고 B 체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A 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한 개의 이황화 결합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A 체인과 B 체인 사이에는 꽤 이황화 결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린은 4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이거 아니라도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단백질이 꼬여 있습니다. 즉 삼중 나선이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4개 그렸는데,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알파2,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알파2, 베타2 형태로 4개의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황화 결합은 아닙니다. 이황화 결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4차 구조는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는 보통 이렇게 Y 형태로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 긴 거, 여기 하나의 선인데, 긴 거는 중쇄 이렇게 부르고요. 짧은 거 얘들은 경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쇄와 경쇄 사이 혹은 중쇄와 중쇄 사이, 여기는 다 이황화 결합이 이렇게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4차 구조가 이렇게 획가닥 움직이면서 모양이 변하게 돼요. 자,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요 각각의 분자들 안에 이제 햄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산소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서브 유닛마다 하나의 햄들이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산소를 붙일 수가 있게 돼요. 각각 산소 하나씩 해가지고 4개의 산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자,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산화탄소는 햄에 붙는 게 아닙니다. 햄에 붙는 게 아니고 산소가 햄에 붙는 거고요. 요 단백질 덩어리 안에 햄이 있고 거기에 산소가 붙는 거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을 각각을 이제 글로빈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햄과 글로빈 단백질로 이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글로빈 단백질 얘들은 각각 단백질이기 때문에 끝에 N 말단과 C 말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쭉 얘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겠죠. 자, 그때 요 M 말단 아미노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N 말단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C 말단이 있을 때 여기 N에다가 원래 H가 있는데, 자, 수소 하나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CO2죠, 이산화탄소는. 자,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카바메이트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달라붙은 헤모글로빈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햄 구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총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에 M 말단에 이산화탄소가 붙어가지고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 형성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요 햄 구조, 분자 구조가 바뀌게 돼요. 얘가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산소가 잘 붙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산소 친화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산소 친화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직에서 산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소가 방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해가지고 시클레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 구조에 작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헤모글로빈의 이 단백질의 1차 구조에 작은 변화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 전체 형태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우리 염색체가 있을 때 11번 염색체에 장원과 단환이 있을 때, 자, 긴 부위, 짧은 부위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짧은 부위에 베타글로빈 유전자의 점돌연변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점돌연변이만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DNA는 ACGT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뭐 AAA, 뭐 GGG, 뭐 CG, A, 뭐 C 이런 식으로 뭐 쭉 이어져 있을 건데, 자, 여기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가 G로 바뀌었다 칩시다. 자, 이런 거를 점돌연변이다. 하나의 점 포인트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점돌연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단위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헤모글로빈의 유전자다 치면은, 자, 앞에 여러 개가 더 있겠죠. 6, 5, 4, 3, 2, 1 되고 이렇게 있다 칩시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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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원래 GA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GAG는 어떤 아미노산을 지칭하냐면은 글루탐산을 원래 지칭하는 염기서열입니다. 글루탐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DNA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 A가 T로 바뀌게 됩니다. T로 바뀌면서 자, GTG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는 메신저 RNA에서는 GUG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은 발린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 거는 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글루탐산은 말 그대로 COOH를 가지고 있던 한성의 음전화 아미노산이었는데, 자, 발린은 이런 식으로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렸죠. 하나의 아미노산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체 구조가, 헤모글로빈의 전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화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유전자들이 소수성 분자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화되면서 적혈구 모양 자체가 원래 이렇게 팽팽하게 이쁘게 생겨야 되는데 얘들이 납 모양으로 납작하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납작한 모양의 적혈구 이름을 이제 겸상적혈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들이 혈관을 지나갈 때 얘들이 그냥 이쁘게 하나씩 지나가야 되는데 혈관에 얘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히니까 우리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시클레미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단 하나의 염기서열이 변했는데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이런 현상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단백질의 구조의 결정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은 이렇게 프로테인 폴딩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2차 구조와 3차 구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3차원 구조의 모양을 배열하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샤페로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들은 이렇게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들이 제대로 접힐 수 있도록, 혹은 얘들이 잘못 접혔을 때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을 샤페로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히트샥 프로테인 70 아니면은 대장균의 샤페로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히트샥 프로테인하고요 샤페로닌하고 조금 구분을 해봅시다. 둘 다 공통점은 ATP를 이용해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단백질의 접힘을 돕는 분자 샤페로닌과 히트샥 프로테인 7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샤페로닌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거대한 원통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대한 원통 모양으로 생겨 있고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 단백질이 들어가가지고 내부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깥쪽 몸통을 그로 EL 라지, 위에 뚜껑을 그로 ES 스몰, 뚜껑 크기가 더 작겠죠. 이렇게 부르고요. 단백질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샤페로닌이다 부르고요. 자, 히트샥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들이 단백질이 처음에 이렇게 막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얘들이 붙어가지고 잘못 접히지 않게 초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히트샥 프로테인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반이라 가지고 그냥 샤페로닌 안에 뭐 히트샥 프로테인, 샤페로닌, 샤프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섞어서 썼는데, 자, 그냥 엄밀하게 여기서 구분을 하고 갑시다. 자, 맨 처음 큰 개념이 샤페론입니다. 단백질이 잘 접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단백질을 샤페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하위 그룹으로 원래 이제 히트샥 프로테인이 있어요. 여기에 뭐 히트샥 프로테인 60도 있고, 히트샥 프로테인 위에서 본 70도 있고, 그 다음에 막 90도 있고 이래요. 자, 이때 이제 히트샥 프로테인 60, 얘들이 사실 샤페로닌 계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즉 변성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단백질 변성이 있지만은 변성 말고도 분해도 있어요. 디그레데이션 이래가지고,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끊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끊어진 거를 디그레데이션, 즉 분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해가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져 있을 거고, 여기가 듬성듬성 끊어지는 거예요. 듬성듬성 끊어지게 되면은 이 구조나 모양 자체가 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pH나 뭐 아니면 온도 이런 게 변하면서 수소 결합 이런 게 끊어지면서 애들 모양이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이 뭐 쫙 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도 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구조는 단백질 주변 환경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 의존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질이라는 속에서 공간 속에서 단백질들은 항상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혹은 혈관 속에서도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항상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구조와 모양으로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뭐 아까 헤모글로빈처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모양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pH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염의 농도가 달라졌다든지, 염이라는 거는 그냥 NaCl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온도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분자들이 결합을 하는 식으로 어떤 환경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는 아까 이산화탄소가 붙었던 헤모글로빈을 예로 들었죠. 자, 그 다음 단백질 내 약한 화학결합과 상호작용이 파괴가 되고 단백질이 풀어지고 고유한 형태를 잃게 되는 현상을 변성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뜻을. 자, 디귿. 대부분 단백질은 수용성 환경에서 에테르나 클로로포름과 같은 유기용매로 옮겨지면 변성된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수용성 환경이었는데 주위에 에테르 혹은 뭐 클로로포름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런 애들 같은 유기용매로 옮겨지게 되면은 단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성이 되게 됩니다. 수소결합을 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 요인 해가지고 이렇게 한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계면활성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들었죠. 비누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갖고 친수성 부위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 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을 계면활성제라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단백질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소수성 부위의 단백질에다가 얘들이 붙고 이 부위를 친수성으로 막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변성시킨다든지. 자, SDS,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데 얘들도 일종의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수성 꼬리가 달려있고 이렇게 설페이트 그룹이 붙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듐이기 때문에 O-Na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도대실이라 해서 여기 탄소 꼬리가 10개의 탄소가 붙어있는 탄소 꼬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얘들을 SDS라 하는데 제가 그린 이 구조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상 그냥 SDS 이크로 계면활성제입니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고, 자, 뭐 위에서 본 뭐 이런 유기용매들, 그 다음에 열, 다음에 뭐 pH 이런 애들이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주로 이제 비공유 결합을 파괴하게 되죠. 비공유 결합이라 하면은 뭐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 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유 결합을 파괴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자, 환원제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베타 머캅토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 이황화 결합, 얘들은 시스테인의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했죠. 원래 아미노산들 사이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 요 결합을 이제 환원제가 끊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원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변성이 되었는데 어떤 환경적 요인이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가 pH가 원래 낮아졌어요.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서 pH를 낮췄는데 pH를 다시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그 구조로 돌아오는 거를 복원이라 하는데, 이게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핵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핵산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DNA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해가지고 메신저 RNA를 통해가지고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DNA는 자기 자신의 복제를 지시를 하고요. 자, RNA 합성을 지휘하기도 하고, 자, 이 RNA를 통해가지고 단백질의 합성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중심 원리라 합니다. 이 과정을 중심 원리라 한다. 이렇게 그냥 일단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포가 분열에 의해 증식할 때 세포의 DNA 분자는 복제되어 세포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세포가 있으면요, 세포 안에 진핵세포라면은 핵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DNA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DNA들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다시 복제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복제를 해가지고, 자,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죠. 그러면은 얘와 얘가 다시 하나의 세포로, 얘와 얘가 다시 하나의 세포로 가면서 세포는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세대, 이게 2세대 세포가 되겠죠. 다음 세대로 DNA 정보가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DNA 구조에 세포 활동의 모든 것을 프로그램하는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DNA는 여러 가지 유클리오티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GT의 유클리오티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들을 번역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단백질들을 통해 가지고 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정보는 이 DNA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DNA 분자에 있는 각 유전자는 전령 RNA,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RNA 유형의 합성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있으면은 여기서 일부 유전자들이 각각 있는데,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얘들부터 일부가 이제 메신저 RNA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메신저 RNA 분자는 전체 단백질 혹은 단백질의 부분으로 접혀지는 폴리펩타이드 생산을 지시하기 위해 세포의 단백질 합성 장치와 상호작용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메신저 RNA 자체가 이제 나중에 번역이 되게 되면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내게 되죠. 전체 단백질 혹은 단백질 부분으로 접혀지는 폴리펩타이드, 이런 애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포의 다른 단백질들이 메신저 RNA에 붙어가지고, 메신저 RNA가 있으면은 여기에 또 다른 물질들이 붙어가지고 얘들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류 봅시다. 일단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 리보헥산이라 해가지고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 애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DNA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RNA 리보헥산 되어 있는데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되어 있죠. 그래서 RN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 조금 살펴보면은 D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체가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렇게 2세대로 넘어갈 때 물려받은 유전 물질을 DNA라 그러고요. 얘들은 ACGT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자,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펩타이드 혹은 단백질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물질이고, 얘들은 ACGT가 아니고 GU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결합은 A와 U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와 G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라실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뒤에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핵산의 구성 성분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리뉴클리오티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폴리뉴클리오티드는 자,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합체를 폴리뉴클리오티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아까 우리 단백질 할 때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었죠. 얘들은 마찬가지로 폴리뉴클리오티드 이렇게 부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뉴클리오티드 나와 있는데, 뉴클리오티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로 오탄당하고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염기하고 그 다음에 인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클리오시드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산기를 제외하고 이 부분, 오탄당과 질소를 함유한 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뉴클리오시드다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을 앞에서 드렸죠. 자, 그 다음 피리미딘 되어 있는데, 자, 피리미딘은 이제 탄소랑 질소 원자로 구성된 육각형 고리 하나, 얘들을 피리미딘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의 육각형 고리로 되어 있는 애들. 자, 퓨린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고리 하나하고 오각형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을 퓨린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퓨린 이렇게 외우세요. 나머지는 피리미딘이겠죠. 우리 피렘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피렘이는 조그맣죠. 그래서 조그맣기 때문에 뭐 하나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피리미딘은 자, 시토신, 그다음에 티민, 우라실 혹은 CUT 이래가지고 컷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거는 DNA, RNA 혹은 그냥 외울 때는 컷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퓨린은 나머지, 자,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포켓몬에 퓨린이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자, 얘들은 귀엽죠. 아가는 귀엽다. 그래서 퓨린 두 글자 이렇게 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맨 처음에 이런 게 잘 안 외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DNA는 티민을 쓰고요, RNA는 우라실을 씁니다. 자,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퓨린 계열이죠. 구아닌은.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각형 그리고요, N 중결합, 이중결합, 그 다음에 N의 산소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쪽에 이제 5탄당이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이기 때문에 얘가 구원인이기 때문에 C하고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삼중결합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산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는 사실 8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중결합도 있고요. 자, 얘들은 질소하고 수소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시토신이거든요. 자, 여기에 5탄당이 붙어 있고, 자, 여기에 통 구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해가지고 총 3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C죠. 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미노기 부위가 물이 와가지고 달라붙게 되면요, 쉽게 얘들이 치환돼가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다 날아가고 여기 질소가 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이거는 약간 유기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토모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NH, 여기에 케톤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 이중결합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5탄당이 붙어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 사실 우라실이에요. 우라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달라붙게 되면은 우라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린 김에 제가 아데닌하고 티민도 수소결합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처럼 아데닌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여기 5탄당이 있고, 자, 이쪽으로 아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티민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수소결합을 2개 형성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산소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가 수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소결합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5탄당 붙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틸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라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라실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이제 메틸기가 달려 있는 거, 자, 요게 뭐다? 티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토신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라실로 바뀌게 되고, 우라실에 다시 메틸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은 티민이 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렸느냐? 지금 보다시피 우라실에 메틸기가 여기에 이제 붙게 되면은 티민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시토신, 얘들은 아까 탈아민 반응으로 얘들이 떨어지면서 물이 붙어가지고 쉽게 우라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DNA가 티민 대신에 우라실을 썼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얘들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 우라실에 있던 건지 알 수가 없겠죠. DNA에 만약에 C, T가 있는데 이게 T가 아니라 U를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C가 자연스럽게 U로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U가 원래 있던 놈인지 아니면 C에서 바뀐 놈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DNA에서는 U가 있으면은 요거는 바뀐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T를 쓰는 겁니다. U는 원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RNA 같은 경우에는요, T 대신 U를 쓰죠. 자, 왜 그러냐면은 RNA는 수명이 짧아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면은 거의 바로바로 얘들은 다시 단백질 만들고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바로 분해 요소가 세포질 속에 있어가지고 얘들을 계속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 약간 그냥 얘들이 뭐 C가 U로 이렇게 바뀌었다 해도 어차피 단백질로 만들게 되고, 요 단백질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얘 분해해버리면 끝입니다. 어차피 얘 다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RNA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용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얘 T 써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자, 사실 우라실이 요 U가 만들 때 티민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U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RNA는 우라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것보다는 얘들 구조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유클레오타이드 중합체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 그래서 인산기가 두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을 연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염기 부분은 제가 아래 이렇게 그렸고요. 자, 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DNA하고 RNA하고
리보스 구조가 살짝 다르죠. DNA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 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탄당이 있을 때, 자, 이쪽에 OH,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수소, 그 다음에 여기가 OH, 그 다음에 위쪽으로 메틸기에 OH.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번호가 1, 2, 3, 4, 5 이래서 5탄당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디옥시죠.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록시기가 아니고 디옥시기 때문에 수소가 달려있어요. 이게 DNA의 디옥시 리보스의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RNA가 가지고 있는 리보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쪽에 여기에 OH가 있습니다. 디옥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OH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번호도 중요합니다. 1, 2, 3, 4, 5 되어 있죠. 자, 이때 인산기는 요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P, O, O-, O- 이런 형태로 인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얘들 위치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O-, 여기가 이중결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 1번 탄소 끝에 아까 염기들이 붙어 있죠. 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기억 돌아가면은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 즉 인산기가 두 뉴클레오타이드 당을 연결한다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하고요. 지금 5번 탄소에 있는 요 인산기하고 자, 또 다른 당이 하나 있겠죠.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당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3번 탄소에 있던 OH 여기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쪽에서 3번 쪽으로 항상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에 O 그다음에 P, O, O-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쪽에서 다시 다른 당의 3번 탄소의 OH가 이쪽으로 공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 탄소에 붙어 있는 인산기 이쪽 요 인산기가 3번 탄소에 있는 수산기 이쪽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5' 쪽에서 3' 쪽으로 고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합성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헷갈려가지고 3'에서 5' 쳤는데 왜 3'에서 5'을 안 하고 5'에서 3'을 하냐면은 여기가 시작이라 그래요. 얘가 시작 여기가 마지막이었죠. 항상 이렇게 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친 거지만 방향은 5' 쪽에서 3' 쪽으로 가기 때문에 5'에서 3'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DNA 분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중 나선 더블 헬릭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설명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기가 뭐 A, A, G, G, 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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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G, C, 뭐 T, T,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항상 상보적인 다른 연기가 이중 나선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기는 T, T, C,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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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G, A, A.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들이 이렇게 이중 나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에서 3' 방향. 요건 앞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있고 자, 역평행 배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5'에서 3'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자, 반대쪽은 뒤에 여기가 5', 여기가 3'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역평행, 즉 안티패러럴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쌍, 그 다음에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 사이토신과 쌍을 이룬다. 요거는 계속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나선의 두 가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쌍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컴플리멘터리 즉 상보적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둬요. 자, 그리고 수소 결합의 개수는 AT는 2개, 자 GC는 3개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 수소 결합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DNA와 RNA 비교 나와 있네요. 좀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DNA, RNA 있는데 자, 일단 5탄당 같은 경우에 지금 DNA는 이번에 OH가 하나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 얘들이 5탄당이고요. 자,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보스가 5탄당입니다. 자,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알칼리 용에서 OH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분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5탄당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뭐 이름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듯이 2' 탄소에 OH가 없고 수소가 달려 있습니다. 자, 반면에 RNA는 2' 탄소에 OH가 달려 있죠. 자, 연기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ATGC 얘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AUGC 이런 연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C가
U로 바뀌었을 때 얘들은 T가 아니네 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얘들은 C가 우라실로 바뀌었을 때 원래 있던 놈인지 바뀐 놈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나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바깥쪽으로 요 선 쪽으로 사실은 5탄당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안쪽으로 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염기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얘들끼리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기쌍이 안쪽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자, 하지만은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헬릭스 구조다 이러고요. 자, RNA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들은 분해 요소가 접근해가지고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길고 항보적으로 염기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 나왔죠. 그래서 DNA보다 길이는 항상 짧을 수밖에 없고요. 자, 대신에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기들 사이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부분적인 이런 2차 구조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핀 닮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헤어핀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자,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자, 염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중나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C가 U로 바뀌었을 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화학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고요. 자, 반면에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알칼리 용에서도 잘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C가 U로 바뀌었을 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변이율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에 얘들은 아까 OH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분해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2'에 OH기가 있었죠. 그래서 가수분해에 취약해요. 제가 뭐 말로 설명하면은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잠깐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위쪽에 이런 식으로 리보스가 연결되어 있다 칩시다. 자, 여기에 이제 RNA예요. RNA면 이쪽에 OH가 달려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인단기가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물이나 염기 같은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소가 수소를 공격을 하면서 얘는 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가 오히려 O-를 띠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2번 탄소에 있던 요 OH가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던 요 인산기를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얘가 지금 얘를 쳤죠. 그래서 이쪽으로 공유 결합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얘는 O-. 자, 여기를 쳤으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전자를 이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자, 다시 O-. 다음에 다시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뭔가 아직 불안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에이, 그냥 떨어질래? 하면서 얘가 이렇게 주고 얘가 이쪽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고리를 형성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는 끊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대로 있는 건 아니고 자, 물 분자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여기서 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끊어진 자리에는 하이드록시기가 한쪽으로 하여튼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가수분해에 RNA 리보스가 여기 2번짜리 탄소에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훨씬 더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알칼리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5장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